6월은 유럽 섬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7월과 8월은 유럽의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입니다. 숙박비가 오르고 유명 해변과 항구 도시는 관광객으로 붐비며 한낮의 더위도 강해집니다. 반면 6월은 여름 분위기가 시작되면서도 7월과 8월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여행자에게 6월은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무덥지도 않으며 해변 산책과 도시 관광, 가벼운 트레킹을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젊은 여행자나 신혼여행자에게도 6월 유럽 섬여행은 사진이 잘 나오고 바다색이 살아나며 야외 식당과 항구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유럽 섬여행은 단순히 바다만 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스 섬에서는 고대 유적과 에게해의 낭만을 만날 수 있고 이탈리아 섬에서는 음식과 역사, 해변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페인 섬에서는 휴양과 쇼핑, 산악 풍경을 볼 수 있고 포르투갈 섬에서는 화산섬과 트레킹, 대서양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에 가기 좋은 유럽 섬여행 10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크레타, 산토리니, 로도스, 마요르카, 사르데냐, 시칠리아, 몰타, 마데이라, 테네리페, 아조레스입니다. 첫 번째 추천지는 그리스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단순한 휴양섬이 아니라 역사와 해변, 도시 산책, 음식, 자연을 모두 담고 있는 큰 여행지입니다. 크레타의 핵심 도시는 헤라클리온과 하니아입니다. 헤라클리온은 크레타의 중심 도시로 크노소스 궁전과 고고학 박물관을 보기 좋습니다. 고대 민호와 문명의 흔적을 만날 수 있어 역사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하니아는 크레타에서 가장 감성적인 항구 도시로 꼽힙니다. 베네치아 항구, 오래된 골목, 바다 전망 식당, 작은 상점들이 어우러져 산책하기 좋습니다. 신혼여행자나 부부 여행자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6월의 크레타는 해변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므로 오전에는 유적지나 도시 산책, 오후에는 해변이나 숙소 휴식을 넣는 일정이 좋습니다. 크레타에서 꼭 봐야 할 곳은 크노소스 궁전, 하니아 구시가지, 엘라포니시 해변, 발로스 라군, 레팀노 구시가지입니다. 50대, 60대 여행자라면 긴 트레킹 코스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하니아 항구 산책, 레팀노 구시가지, 헤라클리온, 박물관, 접근이 편한 해변을 중심으로 잡으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추천지는 산토리니입니다. 산토리니는 유럽 섬여행 중 가장 유명한 낭만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하얀 집, 파란 지붕, 절벽 위 마을, 에게해, 노을이 대표 이미지입니다. 산토리니는 특히 신혼여행자에게 강합니다. 이아 마을의 노을, 피라 마을의 절벽길, 칼데라 전망 호텔, 와이너리 투어, 선셋 크루즈가 잘 어울립니다. 6월의 산토리니는 사진이 잘 나오는 시기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고 마을 전체가 밝게 빛납니다. 다만 유명한 섬이라 6월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이아 마을의 노을 명소는 일찍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산토리니에서 숙소 위치를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절벽 마을 숙소는 전망이 좋지만 계단이 많습니다. 캐리어 이동이 힘들고 무릎이 불편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산토리니는 해변 휴양보다 풍경 감상과 사진, 노을, 식사, 산책에 더 강한 섬입니다. 평생 한 번쯤 보고 싶은 유럽 섬 풍경을 원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추천지는 로도스입니다. 로도스는 그리스 도데카니사 제도에 있는 큰 섬으로 역사와 해변을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로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중세 구시가지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로도스 구시가지는 산책하는 재미가 있고 고대와 중세, 지중해 분위기가 함께 느껴집니다. 로도스는 크레타나 산토리니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행 만족도가 높은 섬입니다. 해변도 좋고 도시도 좋고 린도스 같은 예쁜 마을도 있습니다.
6월의 로도스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적은 편이라 해변과 도시 관광을 함께 하기 좋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50대, 60대 여행자에게 로도스는 좋은 선택입니다. 구시가지 산책, 항구 산책, 린도스 마을, 해변 휴식으로 일정을 구성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번째 추천지는 스페인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휴양섬입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해변, 산악마을, 대성당, 항구도시, 리조트가 모두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장점은 선택지가 넓다는 점입니다. 팔마 데 마요르카에서는 도시 관광과 쇼핑, 대성당을 즐길 수 있고 북서쪽 산악 지역에서는 산악마을과 드라이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쪽과 남쪽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작은 만이 많습니다. 6월의 마요르카는 해변 여행과 드라이브에 좋습니다. 7월과 8월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바다색도 아름답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라면 팔마 시내 2박, 해변 리조트 3박 정도로 나누면 좋습니다. 렌터카가 있으면 편하지만 운전이 부담되면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추천하는 곳은 팔마 대성당, 발데모사, 소예르, 포르트 데 소예르, 알쿠디아, 칼라도르, 에스트랭 해변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입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서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유럽에서도 바다색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코스타 스메랄다 지역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급 리조트, 요트, 해변이 어우러진 휴양지입니다. 사르데냐는 몰디브나 카리브해처럼 맑은 바다를 유럽 안에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물빛이 매우 선명하고 해변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6월의 사르데냐는 바다 여행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7월과 8월보다 덜 붐비고 날씨는 따뜻합니다. 50대, 60대 여행자라면 너무 많은 해변을 하루에 몰아다니기보다 한두 곳을 천천히 즐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르데냐에서 추천하는 곳은 코스타 스메랄다, 라 마달레나 제도, 알게로, 칼리아리, 오로세이만, 포르토 체르보입니다. 사르데냐는 렌터카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을 다니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부담된다면 한 지역에 머물며 보트 투어나 현지 투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지는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쪽의 큰 섬으로 유럽 섬여행 중 역사와 음식, 도시, 자연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해변 휴양지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유적, 바로크 도시, 활화산 에트나, 해변 마을, 시장 음식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50대, 60대 여행자에게 특히 좋은 섬입니다. 볼거리가 많고 음식이 좋고 도시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섬이 크기 때문에 동선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6월에 시칠리아는 여행하기 좋지만 한낮에는 더울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유적지와 도시 관광, 오후에는 카페나 숙소 휴식, 저녁에는 산책과 식사를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추천하는 곳은 팔레르모, 체팔루, 타오르미나 시라쿠사, 노토, 에트나 화산,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입니다. 신혼여행자라면 타오르미나와 체팔루를 추천합니다. 도시와 바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사 여행자라면 팔레르모와 시라쿠사, 아그리젠토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지는 몰타입니다. 몰타는 지중해 중앙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역사와 도시 풍경이 매우 강합니다. 수도 발레타는 성벽 도시 분위기가 있고 바다 전망과 골목, 성당, 박물관, 카페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몰타는 해변 휴양만을 기대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래 해변보다 바위 해안과 푸른 바다, 도시 풍경, 역사 유적이 강한 섬입니다. 그래서 도시 여행과 바다 풍경을 함께 원하는 분에게 좋습니다. 몰타에서 추천하는 곳은 발레타, 음디나, 세인트 줄리안스, 슬리에마, 고조섬, 코미노 블루라군,
마르사슬록 어촌마을입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발레타나 슬리에마 쪽에 숙소를 잡으면 이동이 편합니다. 젊은 여행자나 신혼여행자는 바다 전망 호텔과 고조섬 투어를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8번째 추천지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입니다. 마데이라는 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령 섬입니다. 일반적인 지중해 해변 섬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다도 있지만 진짜 매력은 절벽, 산, 레바다 길, 꽃, 전망대, 자연 풍경입니다. 마데이라는 등산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여행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한국의 산행을 좋아하는 50대, 60대 여행자라면 마데이라의 레바다 산책길과 전망대 코스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월의 마데이라는 야외 활동에 좋은 시기입니다. 푼샤를 중심으로 숙소를 잡고 하루는 동부 투어, 하루는 서부 투어, 하루는 레바다 트레킹, 하루는 해안마을을 둘러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마데이라에서 추천하는 곳은 푼샬, 카보, 지라오 전망대, 피코 두아리에이루, 산타나 전통가옥, 포르투 모니즈 천연수영장, 레바다 산책길입니다. 다만 마데이라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습니다. 렌터카 운전은 산길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처음 여행자는 현지 투어나 택시 투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추천지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입니다. 테네리페는 유럽 사람들이 겨울과 여름 모두 많이 찾는 휴양섬입니다. 아프리카 북서쪽 대서양에 있지만 스페인령입니다. 화산섬 특유의 풍경과 해변 리조트, 트레킹, 별 관측이 매력입니다. 테네리페의 상징은 테이데 산입니다. 스페인 최고봉이자 화산 지형을 가진 국립공원으로 풍경이 매우 독특합니다. 해변 휴양과 화산 지형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테네리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50대, 60대 여행자라면 남부 리조트에 머물며 테이데, 국립공원 투어, 라 오로타바, 가라치코, 로스 기간테스 절벽을 함께 보는 일정이 좋습니다. 테네리페에서 추천하는 곳은 테이데 국립공원, 로스 크리스티아노스, 코스타 아데헤, 로스 기간테스, 라 라구나, 푸에르토 데 라 크루스입니다. 10번째 추천지는 포르투갈 아조레스입니다. 아조레스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포르투갈령 제도입니다. 아직 한국 여행자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섬 여행지입니다. 아조레스는 화산호수, 초록들판, 온천, 고래 관찰, 트레킹, 해안 절벽이 특징입니다. 화려한 리조트보다 자연 그대로의 섬 분위기가 강합니다. 6월의 아조레스는 자연여행과 고래 관찰, 트레킹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상미겔 섬은 처음 여행자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폰타델가다를 중심으로 숙소를 잡고 세테시다데스, 푸르나스, 라고아, 두포구, 차밭, 온천 등을 둘러보면 좋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에게 아조레스는 조금 활동적인 여행지입니다. 걷는 일정이 많을 수 있으므로 체력에 맞게 코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등산과 자연 풍경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10곳을 여행 스타일별로 다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역사와 해변을 함께 보고 싶다면 크레타, 로도스, 시칠리아가 좋습니다. 신혼여행이나 낭만적인 사진을 원한다면 산토리니, 마요르카, 사르데냐가 좋습니다. 50대, 60대 부부 여행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쉬고 싶다면 크레타, 로도스, 몰타, 마요르카가 좋습니다. 트레킹과 자연 풍경을 좋아한다면 마데이라, 테네리페, 아조레스가 좋습니다. 음식 여행을 좋아한다면 시칠리아, 사르데냐, 마요르카, 크레타가 좋습니다. 유럽 섬 여행은 항공 이동이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유럽 주요 도시로 들어간 뒤 다시 섬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섬은 아테네를 경유하고 스페인 섬은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며 포르투갈 섬은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경유하는 식입니다. 처음 여행자라면 환승 시간을 너무 짧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 유럽 공항에서 다시 국내선이나 저가 항공을 타야 하므로 짐 찾기, 터미널 이동, 보안 검색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섬 안에서는 렌터카가 유리한 곳이 많습니다. 마요르카, 사르데냐, 시칠리아, 마데이라, 테네리페, 아조레스는 렌터카가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운전이 부담되면 한 지역의 숙소를 잡고 현지 투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이동이 편한 숙소 위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해변 바로 앞, 구시가지 중심, 항구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 숙소가 좋습니다. 이번 10곳 대부분은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은 유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환전은 유로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가 널리 가능하지만 소액 현금은 필요합니다. 작은 카페, 버스, 팁, 시장, 해변 파라솔, 화장실 이용료, 작은 상점에서는 현금이 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섬여행에서는 전자유심이 가장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고 설치해두면 도착 후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은 오프라인 지도 저장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데이라, 아조레스, 테네리페, 사르데냐처럼 산길과 외곽 해변이 많은 곳에서는 길 찾기가 중요합니다. 유럽 섬여행에서는 현지 문화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당이나 수도원 방문 시에는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시가지 골목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현지인 얼굴을 가까이 촬영할 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변에서는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보호구역에서는 정해진 길만 걸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유럽 공통 응급번호 111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평소 복용약을 충분히 챙기고 영문약 이름을 메모해두면 안전합니다. 6월 유럽 섬여행은 바다와 도시, 역사와 자연, 휴양과 걷기를 함께 즐기기 좋은 여행입니다. 크레타는 역사와 해변의 균형이 좋고 산토리니는 낭만과 사진이 강합니다. 로도스는 중세 도시와 해변을 함께 즐기기 좋고 마요르카는 휴양과 산악 드라이브가 매력입니다. 사르데냐는 유럽 최고의 바다색을 보여주고 시칠리아는 역사와 음식이 깊습니다. 몰타는 작은 섬 안의 도시와 바다가 압축되어 있고 마데이라는 절벽과 트레킹이 강합니다. 테네리페는 화산과 해변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아조레스는 자연과 고래 관찰, 화산호수 여행에 좋습니다. 처음 유럽 섬여행을 떠난다면 너무 많은 곳을 한 번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섬을 제대로 보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걷고, 하루는 바다를 보는 식으로 여유를 두면 여행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6월은 유럽 섬여행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 남들이 다 가는 도시 여행이 아니라 바다와 마을, 골목과 해안길이 있는 유럽 섬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6월 유럽 섬여행은 너무 많은 곳을 한 번에 욕심내기보다 한 섬을 제대로 보고 쉬는 일정이 가장 좋습니다. 크레타, 로도스, 몰타는 50대, 60대 여행자에게 무난하고 산토리니, 사르데냐, 마요르카는 신혼여행과 사진여행에 좋습니다. 마데이라, 테네리페, 아조레스는 걷기와 자연 풍경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유럽 섬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